비트가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며 불장을 기대했었는데 쉽게 먹여주지 않네요. 와중에 트럼프랑 머스크는 싸우고 말이죠. 트럼프랑 머스크가 싸우든 말든 시장은 갈 길 갈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선 전에 환장의 호흡을 자랑하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었죠. 괴짜 둘이 만났으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없었어도 당선되었을 거라 하고 머스크는 자기가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졌을 거라고 말하며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로 일시적인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지만 다음날 다시 회복하면서 시장에서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등 국가 단위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샘 스모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비트코인에 올인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외에도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윌 클레멘트도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보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완전히 포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선거 당시 내뱉었던 공약들에 대해 이행해 가는 중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관련 공약들을 꽤나 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는 중인 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죠. 샘 스모우와 윌의 말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대량으로 보유하면 대중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모를까. 과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래도 머스크가 비트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비트 가격 상승에는 좋을 테니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트럼프와 머스크 불화 관련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ETN 소매 구매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ETN이란 특정 자산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ETF와 달리 채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암호화폐 ETN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인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가 오르면 그걸 추종하는 ETN도 가격이 같이 올라요. 직접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 ETN 특징은 직접 코인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랑 달리 실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TN 매수가 실제 코인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영향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ETN 해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국의 런던은 뉴욕, 홍콩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허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보수적이고 규제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상징적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만이 메이저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 있는 사건이며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영국이 2020년에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5년 만에 개인의 ETN 매수 금지 해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의 코인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 호재는 아닐지 모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공개시장 운영 관련 공식 발표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4% 이자율로 1350억 위안을 7일 만기로 빌려준다는 뜻인데요. 한화로 약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7일? 꼴랑 일주일 가지고 뭐 할 건데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7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사용하는 7일 만기 영레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강력한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입니다. 금융시장, 특히 단기 자금시장은 매일 유동성이 출렁입니다. 세금 납부일, 월말 결제, 공채 발행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7일짜리 단기 상품은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영레포는 기본적으로 중국 내 은행 시스템을 위한 단기 유동성 정책이에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단기 자금 거래이기 때문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과는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많이 강력합니다. 일단 중국 내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럼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해요. 즉 중국계 자본의 암호화폐 유입이 된다는 거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아직 허용하고 있진 않지만 홍콩, 싱가포르,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서 중국 자금은 코인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매수 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2022년 코로나 봉쇄 후 자금 공급 확대 시기에도 리스크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인 가격은 단기 랠리를 펼쳤고 2023년 8월에서 9월 인민은행이 영래포
순기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면서 증시도 반등하면서 기대감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단기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신고점까지 랠리를 펼쳤죠. 최근 해시리본 지표에서도 새로운 매수 시그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채굴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해시리본 지표는 해시레이트의 30일, 60일 이동 평균을 비교하는데 최근 두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이유는 채굴자들은 채산성이 떨어지면 채굴을 지속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매도가 종종 장기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중국의 채굴 금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지표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난 뒤에 하락을 하게 되면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4일 RSI가 3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저점이거나 저점에 거의 다 와갔던 적이 많죠. 이전 차트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닿았을 때는 좋은 매수 포인트였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상승에 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코인 시장은 세력들의 영향이 큰 만큼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고래대 개인 투자자 비율은 고래가 다시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아직 많이 신중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고래의 매수 및 매도대, 개인 투자자의 매수 및 매도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 지표가 상승하면 고래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상승에 베팅하는 경향이 큰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파란색 라인이 고래 지표인데요. 이렇게 고래 지표가 상승한다는 건 고래들이 판단하기에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최근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비트코인 ETF는 유출된 반면에 이더리움 ETF는 계속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8억 달러, 이더리움 출시 이후 거의 1년 동안 유입된 양의 25%가 불과 15일 만에 일어난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전망을 좋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트 시즌이 오려면 이더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좋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와이코프 패턴 구조로 해석하면 회색 박스는 오랜 시간 형성된 가격 박스권을 의미해요. 이 구간은 디스트리뷰션, 재축적의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빨간색 구간은 베어 트랩, 가짜 이탈로 해석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빨간 구간에서 버티다 손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색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아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었어요. 그럼 이 구조상 대략 이 정도의 상승분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차트와의 비교인데요. 일명 프랙탈이죠. 2018년 하락장 이후 이더리움이 상승했던 구간과 현재 장세의 비교인데요. 이 포인트는 축적 구간입니다. 이전 사이클에서 축적 구간 이후에 이만큼 발산되었고 현재 구간도 축적 구간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관점의 차트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이 구간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후 최대 1리더당 $10,000 이상까지 보는 관점인데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라고 공유드려봅니다. 이번 사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난이도가 높고 지루하면서도 피말리는 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가격만 보며 하루하루 보내는 것보다 전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며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네요. 모두가 다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